오늘은 용인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상가까지 세트발이로 세트발이 네, 네. 쏙쏙 보겠습니다. 네. 용인하면 최근뿐만 아니라 뭐 그 전에도 그랬고요. 굉장히 핫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온 개발 호재가 난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갈 지역들이 사실상 거의 정해져 있어요. 이제 뭐 흔히 삼성이 네. 있는 평택, 그다음 평택에서 퍼지고 있고 제2경부고속도로가 들어오는 안성까지. 네, 이 평택 안성을 좀 세트발이로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용인, 좌측에는 이제 서측이죠. 화성. 네. 동탄이 노른자처럼 끼어 있는데 이 경부축 라인 따라서 지금 수원까지는 많은 발전을 했죠. 네. 앞으로는 화성, 용인, 평택, 안성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평택은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평택보다 더 좋은 위치인 용인에 네. 거대 호재가 땅땅땅 터졌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지도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용인하면 올해 가장 사람들이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300조 반도체 클러스터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한 10년가량 남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옆에 있는 용인시 처인구에 원산면이죠. 네. 반도체 클러스터는 여기, 요 위치죠. 네. 요 위치에 터졌고, 이제 사실 여기 이제 SK 하이닉스 부지. 네. 네. 여기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풀렸습니다. 네. 이번에. 묶였다가 풀렸죠. 네. 그런데 여기는 지도를 봐도 아래쪽이죠. 네. 여기입니다. 사실 용인에서 좋은 거는 왼쪽 위. 네. 서북쪽이 훨씬 좋습니다. 서울 가까운 곳,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 가까운 곳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이 용인은 이때까지 수지구 시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기흥구 시대가 열립니다. 기흥구 시대가 열리는데 이 기흥구의 핵심이 되는 게 어디냐면 플랫폼 시티입니다. 네. 지금 가장 이슈가 많이 됐던 게 뭐가 있죠?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 시티 아파트. 네. 네, 이슈가 많이 참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적 편집도를 클릭을 해보면 이 복합시설 용지죠. 네.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용인시 토지 이용 계획도고 여기 특별계획구역에서 복합 용지 있죠. 네. 이 복합 용지가 핵심이긴 해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GTX가 뚫리니까. 그리고 이 편한 세상 플랫폼 시티는 사실상 플랫폼 시티 안은 아닙니다. 네. 바로 인근에 있는 바깥이고 이 용인 이 편한 세상 플랫폼 시티 청약 경쟁률이 뜨거웠죠. 네. 평균 한 4대1 정도로 해서 사실 이게 분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네. 다 분양 경쟁률이 저조할 것이다. 미분양이 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었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네. 완판이 되었고 경쟁률도 꽤나 높은 걸로 기록이 되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를 보면 이제 7억 6,900부터 12억 3,500 해서 네. 우리가 흔히 제일 높았던 거는 25 B타입이네요. 네. 25 B타입은 7억 6,900. 제일 쌌거든요. 그래서 인기구나. 네. A타입이랑 또 가격 차이가 꽤 나네요. 엄청납니다. 여기 단지의 특징이 이제 가장 낮은 거와 가장 높은 분양가가 한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극과 극이 나뉘는 어떤 그런 단지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봐도 분양 전략이 좀 괜찮았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거 이제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이거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이 나왔을 때 네. 와, 이거를 이제 분양가를 측정했던 그 담당자는 정말 대단하다. 네. 이런 얘기를 좀 사석에서도 나눴었거든요. 네. 사람들끼리. 네. 그래서 굉장히 뭔가 좀 전략적으로 그리고 시기적으로 안 좋았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타이밍이 좀 괜찮았던 그런 분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네. 분양가가 누구나 이제 좀 비싸다라고 비싸죠. 생각을 했는데 서울 분양가거든요. 네. 얼마 전에 우리가 영상 찍을 때 네. 둔촌 주공 재건축이 이 가격대였잖아요. 그리고 뭐 영등포 디그니티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했던 분양가가 대부분 이 가격을 상회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울은 아닌데 서울 분양가가 나오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가격이 과연 적절할까 아닐까? 네. 저는 좀 측정해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이 분양가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들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이제 경쟁률 자체가 좀 높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아직까지 여전히 계약률 자체는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이게 분양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기에 심리는 굉장히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살아있지 않나.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 경쟁률이 높았다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가 굉장히 살아있다. 네. 싼 가격이 아닌데 경쟁률이 높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4평은 한 12억대 이래 되네요. 네. 이렇게 되면 12억대 이래 되고 그러면 12억 나누기 34평 하면 평당가는 한 3,500 정도 됩니다. 3,600 뭐 이렇게 한다 하면 제가 생각하기로도 사실 아파트 가격이 3,000대가 넘는다. 이러면 웬만한 광역시급의 완전 A급지. 네. 그리고 서울에서도 뭐 B급 혹은 C급 사이에 A급 정도는 힘들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B급에서 C급 사이에 정도의 충분한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용인에서 이제 비싼 아파트들을 보면 사실 용인은 현재까지는 수지구 시대거든요. 수지구를 보면 이제 수지구랑 비벼 볼 만은 하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결론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래 가치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그런데 지금 가격은 이 미래의 가치의 가격을 많이 끌어왔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 대장님 말씀은 이 인근으로 해서 특히나 용인시 그리고 처인구 이쪽으로 해서 굉장히 향후의 미래는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투자, 수도권 투자로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용인 플랫폼시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말하는 건 아니고 또 타이밍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기가 이제 도시 기본 계획에도 보면 경제 도심으로 해서 구성역을 기준으로 플랫폼시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럴만도 하네요. 그럴만도 하죠. 일단 처인구 자체에 굉장히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인구랑 또 가깝기 때문에 그죠? 굉장히 많이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이게 상위 계획으로 해서 2035 용인 도시 기본 계획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지금 23년이니까 용인 플랫폼시티가 29년 예정이죠. 그래서 35년까지는 이렇게 만들 것이다인데, 여기 보면 이제 용인 도심은 2도심이거든요. 경제 중심지가 있고 행정 중심지가 있어요. 시청이 있는 곳이 거기가 이제 행정 중심으로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제 중심지가 이번에 발표한 용인 플랫폼시티고, 그래서 지금은 요 위쪽에 수지구 시대지만 앞으로는 여기 기흥구죠. 기흥구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향후 땅값이 많이 오를 곳은 여기 처인구 쪽이 되죠. 그리고 보면 이번에 300조 클러스터가 발표한 데가 요 테크노밸리, 요 바로 밑에고,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는 데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여기단 말이에요. 요 에너지들이 사실 행정 중심지, 그다음에 경제 중심지로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미래 가치는 높으나 에너지를 빨리 좀 당겨온 것 같다. 그 이유는 이제 수지구의 대장 아파트들을 보면 지금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 있죠. 이게 용인시의 대장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파트를 보면 대장이 될만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용인은 이제 수지구가 대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입지를 보면 이 신분당선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 신분당선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상권이나 교육이나 정주 여건이 좋으면서 신축이다. 그러면 게임 끝. 무조건 대장이죠. 그죠? 입지적으로는 수지구청역이 더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원가도 좋고요. 입지인데 이제 이게 구축이 되다 보니까 한 코스 옆에 있으면서 이제 나름 이제 거의 아직까지는 뭐 신축발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입주 시기를 보면 19년이니까. 그래서 롯데캐슬, 성북역 롯데캐슬이 좀 대장 아파트 라인이거든요. 이 녀석의 시세를 보면 지금 어떠냐면 10억 7천, 뭐 11억 2,500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용인은 일단은 10억이 넘어가면 좀 비싸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대장이 이제 10억대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여기 플랫폼시티 있죠. 이편한 세상 플랫폼시티는 사실 현재 입지로 보면 여기 신분당선 라인보다는 당연히 빠지거든요. 신분당선 라인은 바로 역 한 번에 강남까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24년쯤 되면 또 여기가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GTX A 노선이 들어온다. GTX A 노선이 여기 구성역 좌측으로 해서 들어올 예정이죠. 요게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봐져요, 저는. 이미 뭐 실현되지 않은 호재가 물론 뭐 가까운 미래에 개통이 되겠죠. 되겠지만은 그 현재 시점으로서는 너무 빨리 가격에 반영되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이 성북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그러면 또 10억 7천은 어떻느냐. 이게 만약에 좀 저렴한 가격인데 이 편한 세상 용인역이 이 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시티가 저렴한 가격인데 24년 입주를 예정해서 지금 12억이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는 이게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오르겠죠.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또 괜찮게 되거든요. 그런데 얘가 비싼 가격이다. 그러면 얘는 좀 더 늦게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용인의 흐름을 보면 제가 미리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용인 일단 수지구를 먼저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는 이편한 세상 플랫폼시티는 기흥구지만 수지구보다 빠진다라고 하면 나중에 GTX 개통될 거를 대비하면 서운해할 것 같아. 딱 24년 6월 개통 예정인데 24년 4월 입주 예정이죠. 그렇네요. 기가 막힙니다. 분양 타이밍이랑 입주 타이밍을 기막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비싼지 싼지를 또 가늠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용인시 수지구를 보면 사실 뭐 전세가는 이제 조금 반등하고 있어요. 전세가가 정말 23년 1월까지는 매매든 전세든 굉장히 빠지고 있다가 조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빠지고 있다가 지금은 살짝 전세가는 소폭 반등하기 시작했죠. 매매가는 여전히 빠지고 있고,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소득 대비 저평가 있죠. 소득 대비 저평가를 봤을 때 전체를 보면요.
사실 요때 버블 세븐 지역이 들어갔죠. 와, 요때 정말 용인의 거품이 좀 컸구나. 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때 컸던 거품보다도 더 컸었어요. 더 컸었고 한 최근 15년을 또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네. 저는 용인이 많이 빠지긴 했어도 여전히 좀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느 정도 고평가인지를 구해봤을 때 용인이 이제 가장 비쌀 때가 언제냐면 요때죠. 21년 6월달 16.7입니다. 네. 16.7. 그래서 16.7이 가장 고점 값이고 평균이 11.2, 현재는 12.5입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수도권 시장이 안 좋을 때가 한 8.8 정도 되거든요. 요걸 대입해서 보면 용인이 49% 정도 고평가 됐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는 12.5랬죠.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12% 정도는 고평가다. 이렇게 봐지고요. 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갔을 때는 역대급 저평가는 22% 정도다. 그러면 성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가장 비쌀 때가 14억 9,500입니다. 네. 가장 비쌀 때가 14억 9,500. 요거를 9,500으로 조금 수정해야 되겠네요. 이러면 이제 49% 정도 고평가니까 그러면 이제 적정 가격을 따졌을 때는 10억 정도. 10억 정도면 그래도 비싼 가격은 아니야. 지금 최저가에 아까 우리가 4층 정도에 거래된 것 같던데 10억대 거래된 게 네, 맞네요. 10억 7천에 거래된 게 네. 4층이니까 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적정하게 좀 거래되고 네.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그래서 4월 4일 날 이런 거 저층이긴 하지만 9억 6천 맞죠? 뭐 이런 요거는 이제 사실은 대장 아파트를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뭐 이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요거도 봤을 때 11억 8천도 뭐 이제 12% 용인이 고평가인데 11억 8,500에 거래가 된 것들이 비싼 거는 11억 8,500에 거래가 됐거든요. 네. 올해 들어서 제일 비싸게 거래된 게 23년 4월 8일 날. 네. 그때 그냥 딱 봐도 아마도 로얄에 가깝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한 18% 고평가인데 용인 전체 대비 대장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가 또 인정해줘야 되는 가격 아닌가 이를 봐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봤을 때 사실 용인이 싼 가격은 아니라고 봐줘요. 네. 10억대가 싼 가격은 아니고 그냥 적정하다. 적정 수준에서 그 정도? 예, 그냥 올라왔다 이 정도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게 적정하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이 편한 세상을 봤을 때는 네. 나쁘지 않다가 되는 거죠. 개발 호재가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 호재가 24년에 일부 GTX가 완공이 되죠. 네. 그리고 사실 플랫폼 시티는 29년 완공 예정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너무 좀 땡겨왔다. 저는 한 1, 2년치의 시세는 땡겨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용인시에는 뭐 이런 플랫폼 시티 GTX 말고도 우리가 대규모 일자리인 삼성 300조 클러스터 네. 그다음에 원산면의 하이닉스 이 두 개도 너무나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배후 주거지로서도 이 기흥부에 가까운 주거지, 주거타운이 네. 마련되어 있는 이쪽도 영향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적정하지 않나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걸 감안하고도 조금은 비싸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 감안한 부분이 미리 반영이 됐다. 미리 많이 반영이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최근에 이렇게 용인이 편한 플랫폼 시티가 비싼 가격에 분양을 했고 이 가격조차도 비싸다고 하면 그러면 용인시에는 투자할 곳이 없나요? 아니죠. 저는 더 좋은 게 있어요? 있다. 더 좋은 거는 저는 여기에 차라리 네. 상가를 사거나 네. 땅을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아파트 대신요? 네. 그래서 용인의 아파트로 잠깐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내어드리면 네. 장기적으로 들고 가기에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용인의 미래가치가 너무 좋고 네. 너무 좋기 때문에. 예. 근데 단기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미래가치를 제가 생각했을 때 1, 2년치를 땡겨왔다 했죠. 네. 그러면 현재 금액 대비 2, 3년 안에 얘의 수익을 기대했을 때는 네네.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투자 마진이, 안전 마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네요. 그렇죠. 그 기간 동안은. 네. 근데 이게 그 기간을 지나서 이제 미래의 호재들이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여기가 이제 수지구 못지않은 네. 저는 사실 동탄과도 광교와도 비벼볼 만은 하다 보거든요. 광교를요? 예. 이길지 안 이길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네, 왜냐면 GTX A 노선이 바로 네네. 또 강남권으로 들어가고 네. 그때쯤 되면 광교가 또 구축이 되기 때문에 한번 비벼볼 만하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 멀어 보여도 이거를 로드뷰를 떼고 지적 편집도로 해서 보면 바로 옆 동네네요. 네, 같은 신도시라 할 정도로 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네. 거기다가 어쨌든 GTX도 들어가고 네. 사실 신분당선이 너무 강력하긴 하죠. 강남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일단 차량으로 이용하면 뭐 어차피 기반시설 도로를 잘 닦을 거니까 또 연결 도로도 만들 거고요. 네. 그냥 광교로 차로 5분? 10분 이내? 네. 바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장단점이 딱 있죠. 요거는 지하철 같은 네. 노선으로 바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여기는 GTX가 들어가지만 삼성역으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이 교통 편의성만 보면 약간은 아쉬울 수도 있다. 그다음에 신도시의 전체 규모 보면 광교가 좀 더 좋죠. 네, 그런데 규모 자체가 크니까. 그런데 이제 플랫폼 시티는 자족 기능이 굉장히 강화된다. 이게 경제 중심지에서 지난 우리가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용인의 판교를 꿈꾸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강력한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 보면 그리고 광교는 그때쯤 되면 구축이 되고 여기는 신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벼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야, 이게 이기 신도시 중에서도 광교 신도시가 굉장히 좀 상위 클래스거든요. 그렇죠. 네, 그걸 물론 뭐 시간이 조금 차이가 나겠지만은 플랫폼 시티가 입주가 완성되는 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벼볼 만한 그런 입지다. 굉장히 좀 관심이 가져집니다. 네. 저는 3기 신도시의 3대장을 꼽으라면 일단 과천 빼놓을 수가 없죠. 과천이 워낙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만 아는 리그라서 그렇지 과천은 이미 서울 강남권의 거의 시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남 요거보다 더 위일 수도 있는데 GTX 노선이 너무 좋으니까 플랫폼 시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미래 가치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렇지만 또 예비 신축이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보자면 실거주자가 본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더 좋은 거를 꼽으라면 단연코 땅이다. 땅을 깔고 있는 이런 상가나 아니면은 처인구 쪽으로 빠져서 말 그대로 토지 혹은 공장이나 창고 뭐 근생시설 있죠. 이런 게 훨씬 좋다고 봐져요. 딱 이렇게 봐지는 게 우선 지금 이 분양가를 계산해서 평당가를 계산해보면 3,500만 원대가 나와요. 확장비 이래저래 포함하면 옵션 포함하면 3,600만 원대 나오겠죠. 그렇지만 그냥 그것도 빼고 그냥 3,500이라고 합시다. 근데 요 3,500이면 자 여기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여기가 이편한 세상 플랫폼시티 예정지죠. 여기가 예정지고 이제 여기 상권이에요. 사실 이렇게 신도시처럼 깔끔한 상권은 아니고 구도심 상권. 그렇네요. 네, 구도심 상권을 타고 오게 되고 현재 이제 이 구성역을 이용하면 이 동선이 여기서 구성 1교로에서 빠지거나 하천이 있기 때문에 밑에 2교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2교로 이렇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 보면 여기 용구대로 여기 23번 지방도로 끼고 있으면서 요 라인들 있죠. 요 라인들이 딱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여기가 중심 상권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서. 저는 이제 상가를 산다면 요 라인들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토지 스터디 때 임장을 가봤죠. 가보니까 요 동네에 매물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고 얼마에 나오냐? 평당가 3,500 정도에 나와요. 여기 아파트 평당가랑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네, 요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면 사실 돈만 있다면 요 상가 빌딩을 사는 게 훨씬 낫죠. 지금 시점에 리스크를 끼고 사느니 뭐 상가는 리스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땅값도 오를 것이고 보통 이렇잖아요. 이런 데가 개발되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약간 고수가 되면 아파트 투자보다 재개발을 보고 재개발보다 옆에 있는 땅을 본다잖아요.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신도시가 들어오면 내가 땅이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를 보는 거고 사실 공부를 좀 하게 되면 이런 데에 땅, 상가 이런 게 훨씬 좋죠. 그런데 여기 아파트는 건물 면적당 3,500이잖아요. 왜냐하면 12억을 34평 건물 면적을 나눴으니까. 실제로 뭐 내가 지분으로 가져가는 뭐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 등기부 아마 안 해보실 거예요. 그 토지대장이라든지. 자기가 지분이 여기에 몇 평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 대략적으로 해봐도 10평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할 거잖아요. 그죠? 그 뭐 몇 평을 그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대장님 말씀하신 뭐 상가나 뭐 땅을 산다면 오로지 그게 다 내 땅이기 때문에 그런 또 좋은 장점이 있겠어요. 그렇죠. 뭐 로드뷰로 하나만 넣어보면 아무거나 넣어도 그냥 조금 낡았지만 이런 상가가 평당가 자체는 이런 거 좋네요. 너무 땅도 좋죠. 조금 하면서도 그린 상가가 꽉꽉 차 있는. 이런 거를 같은 평당가로 살 수 있다. 저는 무조건 이게 낫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알기로도 같은 가격이면 뭐 땅이나 상가 건물, 땅을 끼고 있는 상가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좋은 이유가 저는 임대료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12억이라도 아파트 임대를 주면 보통 우리가 200만 원에서 왔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아까 그 상가다. 그럼 1층부터 2층부터 12억짜리다. 저 임대료가 사실 200만 원만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층만 해도 그게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상품성, 투자 가치는 아파트보다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면 상가 건물이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못해도 뭐 250, 300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는 받을 것인데 훨씬 나은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상승률을 봐도 훨씬 땅이 높을 거예요. 뭐 성수동이나 역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요 라인에 상가를 잘 뒤져봐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또 있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가 비싸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 용인 SK 하이닉스 있죠. 네, 원산면.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네. 이쪽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일부 상업지가 있죠. 이런 땅 좋아 보여요. 네, 네. 너무 이제 여기가 평택에서 경험하신 분들은 앞으로 여기가 그렇죠. 미래 가치가 충만하다 네. 이렇게 보고 오거든요. 근데 이 상업지가 이런 컨디션이에요. 사실 시골이네요. 네, 너무 시골이죠. 네. 근데 여기가 얼마냐면 땅값이 네. 평당 3천만 원씩 합니다. 3천만 원요? 네. 저게 낡은 그냥 1층 상가인데? 네. 근데 여기가 3천만 원씩 하는데 마지막 거래는 너무 호가 너무 튄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근데 마지막 거래는 2천 중반대까지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나온 매물도 몇 개 없는데 그게 이제 3천만 원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3천만 원대인데 그냥 도심지 상가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너무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 오면 사실 또 처인구에서 중심지를 꼽으라면 요 라인들이거든요. 용인시청이 있는. 네, 김양장동이죠. 네, 요 김양장동에 여기 용인시청 용인대역 있는 시청이 있고 여기에 지적도로 하면 여기가 빨갛게 중심상업지라고 되어 있죠. 잘 알죠. 오른쪽에 역북지구도 들어와 있고 그렇죠. 신도시에 택지가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여기를 잘 보시면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봐요. 그냥 이렇게 보거든요. 잘 보시면 중심상업지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일반 상업지역이 아니라 중심상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쪽이 계속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아까 여기가 뭐다? 이 도심 중에 행정 중심지로 만든다라는 거죠. 용인에도 창원을 가보면 행정 시청이 있고 도청이 있는 데가 중심 상업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주변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요 라인의 땅도 얼마냐면 한 3천만 원대. 비슷하네요. 3,500만 원대. 그러면 뭐 아까 원산면에 물론 뭐 바로 옆에 하이닉스라는 거대 일자리가 들어오지만은 현재 낡아 빠진 어떤 그런 상가를 가진 시골 땅을 3천만 원에 살 바에 저는 이렇게 임대 수익이 잘 나오는 이런 도심지 이런 땅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여기서 보면 이제 플랫폼 시티에서 보상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풀리거든요. 네, 보상 금액 보면 이제 28일 시작이라 해서 5조 1천억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게 22년 11월달 뉴스고요. 지금 23년이죠. 지금 돈이 이제 곧 풀리고 있단 말이에요.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5조라고 하기에는 사실 체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비교하기 쉽게 우리 코로나 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 올랐죠. 네, 맞아요. 그거는 제일 큰 이유는 경제가 좋아서 아니죠. 안 좋았죠. 네, 유동성 때문입니다. 돈의 유동성. 네,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금리도 낮췄단 말이에요. 사실 금리 낮춘 것만 생각하는데 이 숫자로 표시가 되니까 사실 금리보다도 더 큰 거는 유동성을 엄청나게 푼 거예요.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 얼만큼 풀었냐? 1차 재난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14조. 와. 그다음에 2차가 7조 8천억 원, 3차가 한 9조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풀렸단 말이에요. 네, 요때 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에 풀렸잖아요. 이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완전 V자 반등. 요때 주식도 V자 반등. 이렇게 해서 저는 뭐 몇십만 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이제 전 국민에게 뿌려지다 보니까. 네. 그래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에서 엄청나게 뿌려졌었죠. 네, 저 100만 원 받았거든요. 네, 이거를 받았죠. 그러면 이 받은 게 누군가의 주머니로 쏠려요. 맞아요. 저도 학원비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요때 그동안 못 먹었던 소고기도 먹었어요. 네, 저도 먹었어요. 그러면 그 소고기집 사장님이 뭘 했냐? 주식 사거나 부동산을 샀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전 국민에게 뿌려진 돈이 14조 3천억 원인데 이 3분의 1 금액이 한 개 도시에 뿌려지는 거예요. 한 개 도시에. 한 개 도시에 뿌려지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것도 이게 또 토지 보상금이잖아요. 뭐 건물 짓고 이런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하면 더 큰 금액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토지 보상금 자체가 5조 1천억 원이 풀렸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용인이 조금 더 청약 경쟁률이 높은데 1조 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최근에 토지 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어디야? 거기를 보면 여기도 알 수 있겠죠. 최근에 풀린 곳이 어딘가요? 어디냐면 바로 위에 하남 교산지구, 그다음에 그 위에 남양주 왕숙지구. 왕숙지구, 교산지구. 유명하죠. 그렇죠. 여기 하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남양주 왕숙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기 일대 땅값이 그렇게 비싸구나. 한 2년 상간에 따블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돈의 유동성이 돌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가 생겼군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 지금 시국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일이 다 발품 다녀봤잖아요. 부동산도 방문해보고 이랬을 때 어땠어요? 물건도 없고 너무 비싸고 부동산이 의욕이 꺾였는데 저 다른 부동산은 손님이 없어서 살 사람이 없어서 꺾였는데 여기는 매물이 없어서 꺾여 있어요. 그렇네요. 지금 23년도, 22년도에 대한민국이 맞아? 이럴 정도로 특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이 이제 앞으로는 어디다? 23년도는 어디다? 용인인 거예요. 그것도 이제 플랫폼 시티 인근으로 했었죠. 그럼 남양주도 보시면 남양주가 보상이 풀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가 포천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 수요가.
그러면 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금이 풀렸죠. 네. 이게 직경거리 30km 이내를 사야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아, 요거 모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직경거리 30km 이내에서 내가 대신하여 땅을 장만하는 걸 대토라고 하는데 네. 대토를 하면 양도세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니 너희 나가 대신에 보상해 줄게. 그 돈을 가지고 직경 30km 이내에 또 땅을 사면 그 세금 혜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아, 나라에서. 네. 왜냐하면 본인들 입장에서는 강제로 쫓겨난 거기 때문에. 그렇네요. 네. 그러면 나는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요 안에 지금 요 안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논밭이 있고 뭐 비닐하우스도 있고 그런데. 네. 어쨌든 요 안에 30억 가치의 부동산을 들고 있었는데 그냥 강제로 쫓겨난 겁니다. 보상받고. 근데 이 보상 금액이 크다 해도 시장 가격을 다 반영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쫓겨나면 양도세 10억 떼고 나면 20억 남아요. 그러면 나는 20억짜리 부동산 가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투자로 있었다. 이러면 인정 못 해줘. 너는 투기로 있었기 때문에. 근데 너는 실수요로 있었다. 그러면 인정해 줄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요거는 좀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이 땅을 가지고 있는 토지 지주들은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게 그렇죠. 맹점이네요. 네. 여기 삼포리 쭈꾸미 그냥 딱 보이는데 나는 여기 쭈꾸미에서 그냥 장사를 잘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자, 여기 쭈꾸미에서 장사를 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졌죠. 근데 이 돈으로 가면 보상을 받았지만 이 돈으로 다시 살려고 하면 이만한 컨디션에 상가 건물을 못 사는 거죠. 네. 사실 위로는 서울 가까이 오면 또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가 맞다면 양도세 내는 거를 대폭 감면해 줄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디로 가나요? 30km 이내에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 30km 찍어보면 굉장히 넓어요. 엄청 넓어요. 네, 넓지만 사실은 이 위치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땅값이 비싸죠. 분당이잖아요. 못 가요. 왼쪽으로 갈수록 이거 수원이잖아요. 도시화가 진행이 많이 됐기 때문에 못 갑니다. 결론은 제가 방향을 끈 우측으로 밖에 못 가요. 그러면 여기 처인구 쪽에. 처인구 중에서도 저는 이제 포곡, 여기 모현, 요 일대가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냥 딱 보이죠. 그 다음 아니면 이천시까지 가요. 근데 아무래도 용인시에서 내가 뭔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천을 간다? 좀 싫을 것 같은데요. 전 돈만 많으면 당연히 포곡 쪽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용인 내에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네, 같은 용인 내에서 1차적으로 물론 뭐 더 좋은 지역으로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지역 내 어차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고향 떠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지역 내에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이 방향 선택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여기 SK하이닉스 옆에 상업지가 3천만 원대 한 대 있잖아요. 네, 이런 데도 다 비싸거든요. 밑에 동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에버랜드 있는 요 라인들의 빨간색 알록달록한 데 보이죠? 요런 데 상업지는 1,500만 원대 합니다. 싸네요. 네. 저는 이제 누군가는 비싸다 하겠지만 우리는 경기도 전국을 돌고 경기도 전역을 돌면서 이 시세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보잖아요. 아직까지 싼 거 같은데 왜 싸지? 이래 생각이 바로 드는 거죠. 원래라면 밑에보다 위에가 더 지역이 더 비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순한 계산법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래쪽이 더 비싸단 말이에요. 원산면 이런 데 구석탱이였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비싼 이유가 뭐 당연히 하이닉스 때문에 비싸겠죠. 근데 모현이나 포곡이나 그 외지역 같은 경우는 그런 호재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가격도 싸다. 그래서 좀 유망 지역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 서울이다. 강남도 서울로 따지면 동대문구가 성동구보다 비싸진 거예요.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힘들지. 근데 땅은 간혹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동대문구에 뭐 교통, GTX 지금도 2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도봉구가 호재가 터졌어. 노원구로 합시다. 노원구가 호재가 터졌어. 그래서 성동구나 동대문구 정도보다 비싸진 거예요. 그거 조금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저는 비싸지기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땅은 이럴 때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노원구가 다시 떨어지거나 동대문구가 올라야 되는데 특히 땅은 잘 안 떨어지죠. 그러면 나중에 동대문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아까 그 용인시처럼 강력한 개발 호재가 뭔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좀 힘들죠. 입지가 바뀌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규모 택지 개발, 동탄 신도시라든지, 그죠? 뭐 아니면 아까 수원에 있는 뭐죠? 광교 신도시라든지 이런 1, 2, 3기 신도시가 대규모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GTX, 광역철도 뭐 이런 거 들어오든지 아니면 뭐 삼성, SK하이닉스처럼 일자리가 들어오든지 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마지막 호재가 하나 더 있죠. 제2경부고속도로. 서울 세종고속도로. 요게 딱 들어오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게 사실 SK 하이닉스 바로 옆에 네. 여기 들어오거든요. 네. 한 요 정도 위치 될 겁니다. 원삼 IC. 요 정도 위치 정도 될 건데 여기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모연에도 들어와요. 모연에도 들어온다. 모연에 들어오면 차량 거리이기 때문에 포고까지 같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모연 포고기 한 섹터인데 모연에 제2경부고속도로 IC가 생기고 네. 서울 세종 고속도로죠. 네. 그 다음에 이미 포고기에는 고속도로가 뚫려버렸어요. 저 뭔지 알아요. 네. 제2순환고속도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영동고속도로도 있고. 영동고속도로도 있고. 그래서 두 개의 고속도로가 있고 한 개가 더 더해집니다. 여기도 교통 그 인프라가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보면 이제 이 포곡 모연 쪽이 네. 완전 핵심이 될 거예요. 여기가 처인구죠? 네. 용인하면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뭐 경부고속철도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바로 분당 아래. 그래서 뭐 수지라든지 그 다음에 뭐 기흥구 쪽에 신갈이라든지 그죠? 네. 이쪽이 교통이 굉장히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향후에 여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도시철도가 좀 없을 뿐이지. 그렇죠. 도로교통은 좋아지겠네요.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네. 입지 대비 가격을 봤을 때 더 좋은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더 싸죠. 네. 네.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딱 봐도 그렇네. 매력이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더 있어요. 뭐냐? 네. 임대료가 되게 좋아요. 임대료. 네. 그래서 임대료와 매매가를 비교해 보면 저희가 이제 제가 또 토지 대장 아닙니까, 닉네임이. 네. 정말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녀보는데 네. 임대료 대비 매매가가 제일 좋은 곳이 현재 용인이에요. 그게 왜 좋은 거죠? 여기가 실수요가 봤을 때 이 실수요 에너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임대료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률도 높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실수요 에너지가 좋은데 불구하고 매매에 대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저는 좀 저평가돼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너무 높다. 아파트로 보면 이런 거고요. 실제 이제 우리가 상가나 뭐 공장 창고를 봤을 때도 수익률이 다른 지역보다는 여전히 높은 지역이에요. 저는 지금 머릿속으로 팍 지금 정리가 되는 게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수지구, 기흥구 그리고 처인구 중에서도 뭐 삼성반도체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용인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거 그래 좋은 거 알겠어. 하지만 여기보다 우리가 투자로 접근한다면 수익률이라든지 투자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향후 내가 안전마진 같은 이런 거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런 사이드 지역이지만은 대규모 호재가 탁 집중되는 그 중심부는 아니지만은 잘 찾아보면 포곡이나 모연이나 뭐 이제 다른 지역들도 좀 있구나.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남양주 내에서도 사이드 지역에 임대료가 35,000원 정도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얼마냐면 600 정도 합니다. 550에서 600 정도 이렇게 해요. 근데 모연은 임대료가 4만 원 정도 나와요. 이 5,000원 차이가 되게 큰 거예요. 알고 보면. 한 평당이죠. 한 평당. 건평 한 평당이기 때문에. 100평이면 400만 원이에요? 그렇죠. 400만 원이네요. 네. 그런데 4만 원 정도 나오는데 땅값은 얼마냐? 이제 5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싸졌어요. 남양주보다 용인이 더 싸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용인이 비싸기 때문에 남양주를 가는 건데 이제 용인이 싸다면 다시 용인으로 와야지. 그래서 임대료 대비 비교했을 때도 먹거리가 있고 좀 저평가고 그 다음에 입지 대비 가격을 봤을 때도 오히려 저평가다. 그리고 평택 대비도 아직 용인이 더 싸거든요. 물론 이제 아파트를 수지구와 평택 고덕신도시를 비교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당연히 수지구가 비싸죠. 근데 땅을 보면 용인이 싸요. 더 상급 지역인데도. 그렇죠. 그래 보면 되게 매력적이라고 봐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보면 평택은 지금 삼성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지금 공장이 사공장처럼 증설되고 있지만은 현재 돌아가는 공장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SK 하이닉스도 아직까지 이제 토지 보상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지상물 뭐 한다고 하고 이제 삼성도 이제 아직 보상도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뭐 10년 뭐 이렇게 남았던 걸 보면 여기가 향후의 먹거리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뭐 임장을 다니면서 사실 귀신같이 딱딱 찍은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튀었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 입지 가치 대비 가격, 임대료 대비 가격 요거를 잘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평가돼 있는 구간만큼은 회복성이 빠르기 때문에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인 주택 나쁘지는 않다. 아파트? 용인 아파트 투자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따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를 본다면. 근데 장기적으로 꼭 나 같은 투자자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거주를 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근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가치는 이미 조금 반영됐다. 그 말은 먹을 게 줄어들거나 봤을 때는 작다. 줄어들거나 작다. 근데 이 토지를 보면 너무 먹거리가 많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이거를 놓치면 저는 또 이런 기회가 있을까 싶어요. 그럼 이런 비유가 되려나? 우리가 용인시의 토지 시장은 아주 먹음직스러운 케이크 그거라면 지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초코파이 정도 되나요?
초코파이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초코파이를 먹을 것인가? 내가 뭐 몇만 원짜리 하는 케이크를 맛있게 먹을 것인가? 네. 근데 초코파이가 예를 들어서 요새 물가가 얼마지? 초코파이가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12개 들은 게 한 4, 5천 원 합니다. 4, 5천 원이에요. 네, 그럼 하나당 한 500원 정도 한다고. 그럼 초코파이가 4, 5천 원이잖아요. 케이크가 15,000원 해야 되죠. 아니죠. 한 3만 원? 케이크가 4, 5만 원 정도 하지 않나? 4, 5만 원인데 이 케이크가 2만 원에 나왔다. 이래 보면 돼요. 안 살 이유가 없네요. 네. 단지 내가 모를 뿐이지. 그렇군요. 네. 보통 보면 뭐 케이크 먹으려고 이렇게 뭔가 상품을 쓰려면 할인도 적용하고 뭐도 하는 그럼 싼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근데 케이크가 뭐 2만 원에 15,000원, 2만 원에 나왔는데 네. 정부가 부양을 시키려고 사실 우리나라 경기는 현재 안 좋아요. 사실. 그렇죠. 너무 속상합니다.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따라 올렸죠.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금리를 낮출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외화가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특이하게 돈을 풉니다. 어떻게 하냐면 특정 지역에 제 15개 국가산단 해가지고 돈을. 얼마 전에. 근데 그 돈의 가장 큰 액수가 또 어디로 들어가냐? 용인에 들어가요. 그렇죠. 300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플랫폼 시티에도 5조 원이 들어가고. 근데 이 5조 원이 결코 작은 게 아니다. 작은 게 아니다. 이 전 국민에게 뿌려진 돈의 3분의 1 금액이 여기에 들어간다. 저는 100만 원밖에 안 받았지만은 절대로 14조는 작은 게 아니었다. 그렇죠. 그래서 케이크가 지금 싸게 나왔는데 이게 또 뭐다? 정부가 꿀까지 발라줄 예정이다. 용인시에서는 꿀을 바르고 있고 나중에 국가가 큰 꿀도 발라줄 예정이다. 그 위에 가장 고급스러운 뭐 샤인머스키라든지 이런 비싼 이런 과일이 얹어질 수 있겠군요. 뭐 저희가 비유하자면 뭐 그렇게 했는데 뭐 제가 봐도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분양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뭐 당연히 좋은 입지 이런 아파트들은 뭐 실거주로 보신다면 당연히 위치가 좋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투자로서 생각한다면 이 투자로서 과연 내가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얼마의 또 가치를 가져갈 수 있는지는 고민해봐야 되는 지역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대장님이 말씀해주신 좋은 지역은 누구나 다 알고 비싼 거는 뭐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돈이 안 되면 뭐 차선책을 또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용인시인데 이 용인시에 점 하나 찍고 올라타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비싸다고 뭐 투자를 안 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내 자금과 내 환경에서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선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깨알 홍보를 하자면 우리 토지 투자 스터디가 이제 시작됐거든요. 이제 곧 첫 강의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용인시 임장도 바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이제 전문가 4분이서 바로 돈 될 만한 지역을 그리고 돈 될 만한 물건까지 바로 뽑아가지고 쏙쏙 뽑아가지고 정말 이 케이크를 포장까지 다 해서 먹기 좋게 만들어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 고정 댓글에 제가 달아놓겠습니다. 기대되네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